그래서 일단 데일리는 확인을 해봤고, 데일리는 좀 이따가 좀 여력이 남으면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제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동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나랑 들어가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 저는 뭐라고 그러지? 원장쌤이랑 1대1. 표정이 안 좋아서. 사실상 저번에도 1대1로 한 거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너네 셋이서 해갖고 나눠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1대1은 아니고 내가 알기로 한 명씩 남은 학교들 정시반 다 빠지고 그거를 지금 원장님이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 우리 지난번에 1-9까지 했고 1-5도 했었죠. 1-6이랑 1-6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1-6은 1-12랑 묶어서 한 번에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0부터 볼게요. 왜 뻗었지? (1-10번) 문제고, 간략하게 지난번에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두 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적응이 돼서 이거를 풀 것 같았으면은 뭐 물어볼까 한번? 이렇게 풀리니까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빈칸이? 문제를 풀었을 때, 숙제할 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아마도요? 두 번 만에 이게 이렇게 했더니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발견한 것처럼 뭔가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갑자기 예전엔 안 풀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풀려요 라는 생각이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든다면은 아직 안 늦었어. 정시반 가야 돼.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시풀이란 말이야. 키워딩 잡고 들어가는 건. 내신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잘 풀려요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정시를 가야지. 하지만 일단은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방향을 할 거고, 그 이유는 의외로 되게 심플합니다. 최저 맞춰야 되잖아. 2등급은 나와야 되잖아. 안 그래? 아니, 최저 2등급은 나와야 되지 않아? 가고 싶은 데 가려면?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저동 같은 경우 뭐 다 마찬가지지만, 대진도 마찬가지지만 11월 8일부터 들어갑니다. 기말고사 준비는. 그 전까지는. 그래서 10번 문제를 볼 거고, 늘상 해왔던 대로 마찬가지로 빈칸 문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고,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 과연 뭐가 들어가야 적절할지 하나하나 짜 맞춰 넣어가는 식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참 문장을 찾기가 쉽네요. 시작부터네요. 문장을 거르는 기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문자입니다. 과학의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발명이라는 것은 Science and Human Invention이라는 얘기죠. 사실 묶어서 인간 발명과 과학이라는 것, 사실 인간이 발명하고 고안하는 것들이 과학이잖아요. 법칙을 발견해하고 적용시키는 게. 이런 것들의 역사는 full of examples, 꽉 차 있어요. 어떤 예시들 of important advances resulting from 빈칸. 자, 과학과 뭔가 인간의 발전이라는 거잖아. 발견이라는 거잖아. 고안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디벨롭먼트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인간 발전? 인간 발전은 인간 발전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빈칸에서 유래된 진보라는 거죠.
빈칸에서 유래된 진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기를 한번 봐볼게요. synthesize라는 거는 합성하다예요. 합성한 겁니다. previously fragmented ideas. 과거에 조각나 있던 생각들을 합성하다, 하나로 합쳤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인간 발전이라는 거다. 진보이다, 발명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breaking existing customs and stereotypes. 존재하는 관습과 전형적인 타입,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을 사회 통념 위주 묶어서 관습적인 것을 타파해서 그런 것들의 진보를 통해서 인간은 발전해 왔다. 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콜럼버스가 되게 대표적인 예시죠. 달걀을 세울 수 있냐 했더니 깨서 세웠다 뭐 이런 거. 관습을 깼다. 크리에이티브하다의 표현 중에 하나로. 실제로 그러진 않았대요. 세 번째, organizing highly trained people for research.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을 조직해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대학원생. 아, 농담이었어요. 다 시크하시네. 미안합니다. 네 번째, designing a project to overcome the challenge.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 직접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거죠. 위기를 극복하자, 발전을 하자. 그거를 진보시키면서 인간은 발전을 했다. 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죠. 다섯 번째, collaborating with leading research organization. 협력이란 이야기죠. 인간은 원래 협력하는 존재니까 협력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 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잡을 수 있는 키워드, 팁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다 비슷한 내용 갖고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기까지는 잘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보기를 봤을 때 뭔가 어려운 단어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다 ing라는 제런드라는 동명사 형태를 쓰고 있죠. 강조예요, 일종의. 이 다섯 개 보기에 하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합치는 거냐, 쪼개는 거냐, 깨는 거냐, 조직하는 거냐, 디자인하는 거냐, 협력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봅시다. One such process. 하나의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 이 과정은 such process는 인간 발전이 되겠죠. 이 빈칸 문장의 반복이 되겠죠. 이게 시작됐습니다. 1820년도 when a Dane H.C. Oersted 라는 사람이 discovered that 발견했어요. A wire carrying an electric current was surrounded by a magnetic field 라고 합니다. 뭐라고 되는 거지? electric current라는 거는 그냥 전류예요, 전류. 전기가 존재하는 current, 현재라는 얘기니까 전류. 전기가 이제 존재하는 거. 줄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류를. 어떻게? 자기장에 둘러싸여서. 자기장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전선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 것 하고 넘어가도 돼요. 발견 1입니다, 일단은. 그럼 디스커버의 1번 발견. 전류가 흐른대요. 전류는 전선이라는 걸 통해서 움직일 수 있대요. 두 번째, 1825년. 시간 순서가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상이 지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는 건 인간이 진보하기 때문인 거죠. Englishman, 영국인 W. 스토건이라는 사람이 wound a live wire around an iron bar and create an electron magnet. wound라는 건 상처일까요? 상처, 피 흘리다 뭐 상처 이런 wound라는 표현도 있잖아. 상처일까요? 아니죠.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wound a live wire around an 쇠바에 있는 것에 있어서 쇠바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전선이라는 것에서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전자석이라는 거. 그냥 전자석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선이 나왔고요. 전자석이 나왔습니다. 발전일까?
우리 전자석의 원리에 대해서 대충 다 알지 않을까? 발전이니? 전자석을 어떻게 만드는지 과학 시간에 혹시 안 배웠나요? 못에다가, 쇠 못에다가, 아이온 바에다가 어떤 전선들을 꿰맨 거예요. 둘둘둘둘 감은 거예요. 그게 전자석이잖아. 거기다 전류 흐르면 전자석이 되잖아요. 전자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냥. 한 번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1859년이 되었습니다. German pianist and scientist. 이번엔 독일인께서 독일어를 못 읽어서 차마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본을 폰이라고 읽나? 아니 뭐라고 읽나?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Discovered. 발견 세 번째입니다. He could make piano strings vibrate by singing to them. 그는 피아노 줄, 피아노 현, 피아노가 건반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줄이 있단 말이죠. 피아노 줄을 진동시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노래를 함으로써. 그냥 사실이 되겠네요. 어쨌든 발견 3. 이후에 Frenchman, 프랑스인이 attach the thin stick to a membrane. 얇은 막대기를 얇은 막에다가 붙였습니다. 뭐 발견 같진 않지만 그냥 4라고 합시다. When he spoke to the membrane, 이 막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the other end of the stick. 막대기가 있으니까 막대기에 얇은 막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말을 하면은 이 다른 끝이 end of stick would trace a record of his voice sound on a piece of smoked glass.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진동이 발생하니까 바이브레이트가 되니까는 이 진동이 여기로 이제 전달이 될 거고요. 여기는 piece of smoked glass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진동의 기록이 남는다는 이야기지. 발견이네요. 하나의. 자, 최종적인 결과값이 나옵니다. 어디 갔니 숫자가? 여기는 later 다음에 안 나왔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Scotsman from Canada working in Cambridge, Massachusetts. 스코츠맨이라는 사람, 캐나다에 있는 캠브리지에서 일하는 영국이네요. Working in Cambridge, Massachusetts가 put these scattered, 이 흩어지고 다양한 elements, 요소들 1번, 2번, 3번, 4번들을 into one instrument, 하나로 만들었대요. (1, 2, 3, 4를) 더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무튼 결론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instrument 1번, 2번, 3번, 4번을 더한 거는 was the telephone. 전화였고요. And the man was Alexander Graham Bell. 벨이었대요. 이 사람은. 자, 1번, 2번, 3번, 4번을 더해서 결국에 최종적인 결과값은 전화기라는 발명이다. 진보이다. 발전이다. 인벤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더하기라는 것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기를 봅시다. synthesizing, 결합, 합성, 더한 거죠. 그래서 1번입니다. 5번과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좀 단어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collaborate도 협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하는 거지만 각각이 협력해서 어떤 전화를 각각의 동작이 협력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이제 헷갈릴 때 만약에 콜라보라는 건 사실 사람 간의 협업을 콜라보라고 해요. 맥락적인 의미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뒷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조각난 생각들, 하나의 개별적인 조각된 발명들이었고, 여기는 Research Organization이라는데 Organization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굳이 여기는 왜 적어놨느냐? 헷갈리시라고. 5번 가시라고. 헷갈릴 만한 보기도 의도적으로 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뭐 3번 아니면 4번인데 4번 했어요. 답은 3번인데 실수했어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실수 아니에요. 의도에 정확하게 당하신 거예요.
원래 5개 중에 오지선다 중에 최소한 2개는 쓸데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나도 이제 여러분들 데일리를 만드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싸한 보기 5개 만드는 거 되게 힘들어. 헷갈리는 거 하나만 넣어놔도 충분하다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낚일 수 있다고요. 뭐 어법적인 부분은 딱히 뭔가를 잡을 만한 게 별로 없었고, 키워드적인 부분은 각각의 발명품들이 하나로 원 인스트루먼트가 된다라는 표현이었죠. 여기서 이제 분사 구문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종합한 발명이라고 합니다. 11번 볼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1번. 그리고 내가 이거 뒤에 답 있다라는 얘기 했었나요? 띠용. 그래서 답 안 불러주고 있는 거였어요. 뒤에 해설지 그대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 우리 지난 2번의 수업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반복되고 어떤 동의어를 찾아서 그 표현을 찾는 게 우리의 문제였는데, 11번은 왜 어려웠느냐? 동의어는 없고요. 반의어만 있어요. 반의어를 통해서 그 반대 개념을 뽑아내라고 한번 줬어요. 그래도 좀 어려웠다 생각합니다. 문장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if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건절로. If they are to be included in the realm of conscious beings. 만약에 걔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식적인 존재라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것은 빈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식의 영역에 있다면, 뭐 포함된다면, 의식이라는 것은 빈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도대체 의식의 영역에 있다라는 걸까라는 걸 찾아내라는 이야기죠. 보기 볼게요. It's not merely a matter of attention or activation. 이것은 거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집중이나 액티베이션, 활성화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Not matter. 두 번째, require the integration. integrate라는 단어 혹시 뜻을 알고 계시나요? 통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핫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작년 수능 기출의 킬러 문제 중에 하나인 34번에 integrate만 가지고 문제를 내버렸어요. 사실상. integrate 뜻을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통합을 원해요. 어떤 통합? Of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많은 정보의 통합. 많은 정보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답을 뽑아내라. 뭐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의식이라는 거는 요구한다. 그럴 수 있죠. 세 번째, does not depend upon a particular type of brain anatomy. 별로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뇌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뇌 구조. 여기 지금 아나토미가 빠져 있는데 밑에 적혀 있죠?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을까봐. 문제는 적혀 있죠, 지금. 해부학적 구조, 해부학적인 뇌 구조에는 별로 의존하지 않는다. 뇌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번째, is characterized, 특성화되어집니다. by a specific information processing mode. 특정한 정보 처리 모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특정화되어진다. 이거 뇌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거. 하나는 뇌라고 그러고 하나는 뇌가 아니래요. 5번 봅시다. has a functional role, 기능적인 역할을 가져야 in distinguishing psychological processes. 심리학적 절차에 있어서 기능을, 구분적인
심리학적 절차에 구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능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심리학적으로. 자, 본문 봅시다. There have been vigorous arguments. 굉장히 열정적인 토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Among biologists about whether complicated goal-directed behavior among higher mammals is reliable evidence for their consciousness. 그러면 논쟁의 소재는 무엇입니까? 이게 소재가 되겠죠. 복잡한 목표 지향적인 행동. 목표 지향이라는 것이 고등 동물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믿을 만한 증거냐는 거지, 의식에 있어서. 그럼 목표 지향이라는 것은 의식이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deed, the admission of consciousness into animal research is quite a recent phenomenon. 사실, indeed는 결국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실 인정이에요. admission of consciousness. 의식의 인정입니다. into animal. 동물 안쪽에 animal research. 동물 연구에 있어가지고 동물 연구 안에다가 의식의 인정이라는 것을 집어넣는 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동물 연구라는 것은 의식의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집어넣었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is a quite recent phenomenon. 최근에. 동물도 의식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게 굉장히 최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식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 목표 지향이 의식이니? 그리고 동물도 의식을 가지고 있니? Injury avoidance behavior. 부상을 피하고자 하는 행동. 예시가 될 것 같네요. 뭐의 예시요? 이거예요, 이거. 목표가 확실하지 않아요? Injury avoidance. 자연적인 거 아닐까?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되게 higher memory니까, highest memory니까 누군가가 너한테 칼을 들고 위협을 해. 그럼 피하려고 하잖아요. Injury behavior 하잖아요. 그것은 often based on reflexes. 반사작용에 의해서 반사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무릎 반사? 뭐 이런 것들? 혹은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적에 뜨거운 것에다가 뜨거운 냄비에다가 손을 댔다가 애가 막 울고 손을 떼잖아. 부상을 피하는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And it is not completely obvious. 그리고 이게 반응에 반사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게 not completely obvious. 완전히 명백하지는 않대요. That the inner sensation of pain must be attached to it.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반응에 반사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게 명백하진 않아. 어떤 내면의 감각이에요. 고통에 대한 감각이 무조건 거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말 자체가 그냥 어려워요. 글 자체가 어려운 글이에요. 일단 고등 행동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complete goal 1번 반복적인 키워드를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거는 되게 부상을 피하고자 하는 게 부상이 무조건 확인되어 있다,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은 별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Even in our own case, pain is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고통이라는 것은 보통 느껴집니다. Be felt only after the limb 관절, 기관, 팔뚝 has been removed away. 그쵸? 팔이 떨어져 나갔대. 그럼 팔이 떨어져 나가고 나서야 우리는 아플까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플까요? 팔이 떨어져 나간 적이 없어서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요. 혹시 팔이 떨어져 나간 적 있어요? 아니잖아. 환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팔이 없다고 합시다. 팔이 없는데 자꾸 팔이 아프대요.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안 느껴야 되는데
반사작용이 되는데 반사할 대상이 없는데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팔이 떨어지고 나서도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Again.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Many birds build sophisticated nest.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많은 새들이 복잡한 둥지를 짓습니다. Entirely instinctively. 거의 본능적으로다가. 둥지를 짓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행동 아니고, 복잡한 행동이고, complicated 하잖아요. 그리고 goal directed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살려면 집을 짓는다는 건 살겠다라는 되게 goal directed 한 거 아닐까요? 이것도 되게 completed goal directed behavior입니다. 근데 어떻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소재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고통을 피하는 행동 또한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건데, 의식적인 건데, 이게 반사작용인데,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면의 감각에서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사작용이 사실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고, 복잡한 게 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과 지금 완전 대립되는 단어잖아요. 인스팅트라는 것은. 복잡한 행동이 의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잡한 행동이 본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nd may or may not. 그리고 아마도 혹은 아마도가 아니건 not be conscious of what they are doing.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걔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의식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At the other end of the animal kingdom, octopuses and squid. The other end, 맨 끝에 있는 동물입니다. 새와 반대되는. 좀 문화적인 표현 같아. 너네 어렵게 하려고. 왜 그럴까요? 새는 어디에 삽니까? 하늘에 있잖아. 스퀴드와 옥토퍼스는 어디에 삽니까? 바다에 있잖아. 그래서 그냥 굳이 이 표현을 쓴 것 같아. At the other end of the animal kingdom. 동물의 왕국에서 위에 날아다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은 완전 극과 극이니까. 여기 세 번째 예시가 되겠네요. 문어와 오고니가들은 have entirely different brain anatomies from ourselves. themselves가 아니라 ourselves는 우리랑 비교하는 거죠. 사람과. 그러면 오징어와 문어의 뇌는 인간과 다르대요. And our, 그리고 우리의 common ancestor, 공통적인 조상이 있습니다. 조상은 아마도 뇌가 없을 거래요. 오징어가 우리와 조상이 같다란 이야기죠. 자, 학생. 그래, 학생은 사람이잖아. 나는 마스크를 내리지는 않을게. 코로나 방역. 나는 사람에 가깝습니까? 오징어에 가깝습니까? 아, 그래? 고마워. 보통 오징어라고 해서. 그럼 뭐 오징어에 가깝다라고 해볼게요. 사람과 오징어는 조상이 같다고요. 인간이라고요. 미안해. 좀 웃어달라고. 고마워. 생물들은 전부 다 올라가면 하나의 공통적인 조상이 나오죠. 박테리아요. 박테리아에서 시작된 거잖아. 생물이란 건. 그럼 우리의 공통조상, 박테리아는 뇌가 있습니까? 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야 박테리아 혹은 이것들이 됐건 뇌 구조가 다른 오징어가 됐건 are capable of learning and memorizing facts for months. 뇌가 다르거나 뇌가 없어도 기억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if they라는 것은 얘네들이 되는 거죠. 오징어 혹은 우리의 조상. 뇌 구조가 다른 것들이 are to be included relevant. 만약에 얘네들이 의식의 존재, 의식의 영역이 있다라면은 오징어도 의식을 하고 기억을 한다라면은 이게 얘기하는 거는 의식이라는 것은 뇌의 문제는 아니다. 뇌가 없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뇌의 문제는 아니다. Does not depend.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한 겁니다. 앞에 거 다 버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만 지금 붙여서 내고 있어. 이게 이제
수능 특강 영어 독해인데 교재가 적혀 있어요. 영독이라고. 가끔 가다가 난 영독을 별로 교재를 안 좋아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되게 이런 뜬금없는 문제들을 하나씩 내. 수능에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맥락 없는 글 따위. 앞에 거를 다 버리는 글이잖아.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여기 거는 지금. 도대체 뭐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난 잡을 수가 없어.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본능이라는 얘기하다 갑자기 뇌가 없대요. 뇌랑 관련된 게 아니래요. 의식은. 내용이 많이 생략이 된 거죠. 동물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는데 갑자기 사실 결론을 줬어. 최근에 동물이란 것도 의식이 있다는 걸 인정했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야. 근거들이야. 뇌가 달라도 의식과 기억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좀 쓸데없는, 되게 쓰잘데기 없는 문제였고요. 12번을 보고 나서 6번을 볼게요. 많이 약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암기적 성향이 강하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빈칸보다 더 끔찍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빈칸이랑 같은 문제예요, 사실. 풀이 서순도 똑같습니다.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고요, 풀면 똑같이 풀려요. 똑같은 반복성 키워드를 찾는 거고요. 똑같이 주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주제를 물어보는데 이게 더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이제 고2고 곧 고3이 되니까는 정보량이 늘어났을 때 항상 그게 도움이 되던가요? 문제를 풀 때 정보량이 늘어나면 항상 도움이 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정보량을 최대한 좁히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예 빈칸이었으면 잘 풀었어요. 이상하게 여기다가 쓸데없는 정보를 던져주니까는 이거를 신경을 쓰게 되고 여기와 비슷한 표현을 찾다 보니까 틀려요. 특히나 모의고사라든지 EBS까지는 종종 여기에 나온 말을 자체를 이 숨겨진 의도를 잘 파악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바로 안 읽어봐도. 근데 수능은 안 그래. 수능은 여기에 나온 숨겨진 의도를 그대로 넣으면 무조건 오답이야. 그리고 그 보기가 항상 있어. 출제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랑 대학 교수님들이 내는 건 문제 퀄리티가 달라요. 교수님들이 2달 동안 내는 거랑 학교 선생님이 일주일 만에 내는 거는.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바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The cultural area. 문화적 영역이라는 것은 where the sky is truly limit in regard to music. 음악에 관련해서는 문화적 영역이라는 것은 하늘이 한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계선이 하늘까지 닿아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계가 높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거의 없다,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상한선이 넓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있을까요? There are a lot of diverse materials used for music lesson. 음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재료, 소재들이 존재합니다. 네. 리미트가 하나로 있으니까. 심지어 답이 1번이에요. 2, 3, 4는 소재가 다양하다는 뜻을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한계가 높다라는 거를. 근데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music. 음악의 창의성과 혁신이라는 것은 are without boundaries.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다. 근데 음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크리에이티비티랑 이노베이션이 절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컬처럴 에어리어를 우리가 잡아버렸거든. 4번째. 음악은 쪼개집니다. 다른 장르들로.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컬처럴 에어리어는 어디로 갔나요? 그럼 첫 번째 건요. 컬처럴 에어리어를 설명하기 위한 다이버스 매터리얼이 들어갔잖아. 네 번째. Levels to which music training and therapy can rise are limitless. 음악 훈련과 음악 테라피의 수준이라는 것은 한계 없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
cultural area가 뭐 트레이닝까지는 알겠는데 테라피랑은 도대체 무슨 관련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5번. 다양한 종류의 음악들이 가능해요. 모든 나이에. To identify with enjoy. 확인하고 즐기는 데 있어가지고는. 음악은 모두가 즐길 수 있다. 한계는 뭐 하늘이다. 뭐 다 그럴싸한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봐봅시다. 포인트는 그러면 나눠서 볼게요. 1번과 2번. 문화라는 것은 음악에 관해서는 하늘이 한계란 거예요. 문화, cultural area, 문화적 영역이니까. 자, 그러면 음악에 대한 것이 무엇이고 음악과 문화. 1번 포인트는 음악과 문화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한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찾아보자란 이야기죠. 근데 보기를 보니까 우리 하늘의 한계는 답이 나왔습니다. 5개 전부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다양하다, 많다, 한계가 없다. 그럼 이거는 됐고요. 확인되었고요. 이거를 통해서 음악과 문화의 관련성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cultural area, 문화적 영역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수많은 예시들이 존재합니다. Music is a wonderful avenue to introduce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음악은 아름다운 거리예요. 전 세계에 있는 문화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음악과 문화. 첫 번째 포인트에 어떤 반복 키워드가 나왔다라고 한번 봅시다. Introduce cultures. The many recording depicting traditional music of each culture are readily available for teachers to add their collection. 그 굉장히 많은 녹음인데 recording, which is depicting the traditional music of each culture. 각각의 전통 문화를 묘사하고 있는, 기술하고 있는 음악들, 음반 기록들이 이용 가능하대요. 선생님들에게 그들의 컬렉션에 추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음악과 문화에 대해서 예시가 많다, 리미틀리스트하다, 그냥 종류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레코딩이 많다, 자료가 많아요. 계속 봅시다. 또한 musical recordings of the various instruments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provide children with an auditory and visual representation of culture. 또한 녹음 기록이죠. 기록이 되는 거죠. 레코딩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다양한 악기들로부터 각각의 나라에서 온 다양한 악기들로 만들어낸 기록이, 음악이 아이들에게 제공해요. 어떤 청각적인 그리고 시각적인 representation, 대표를, 문화의 대표성을. 티처와 children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컬렉션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애들한테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다양한 문화들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따라서 이것 또한 1번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한계가 없다라는 거는 이미 밝혀졌으니까. It is important, 중요해요, to include an equitable balance of multicultural materials in the classroom. to 이하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quitable balance, 적절한 밸런스가 되겠죠. 딱 쪼개진 동등한 밸런스. 방정식을 equitation이라고 하잖아요. 다문화적인 자료, 아까 나온 레코딩이 되겠네요. 다양한 문화에 있는 걸 가져왔으니까. 다문화적인 자료, 음악 자료에 적정한 밸런스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that
보장하고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각각의 아이들의 유산 is represented and all children are exposed to the heritage of other cultures. 각각의 아이들의 유산, 문화유산이란 얘기인데 이건 각각의 역사, 컬처가 되겠죠. 각각의 역사가 보여지고 모든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학생들의 역사에 보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동등하게 다 똑같이 해야지 편향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주구장창 특성을 반영하지 말고 균등하게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를 균등하게 해라. 그리고 오늘날 Holistic Classroom Method, 전체적인 교실의 방법, 뭐 전체적인, 뭐 대국적인 넓게 보는 수단이 되겠네요. 그럼 넓게 보는, 교실을 넓게 봤을 때 방법이 draws and builds upon what the child already knows, engaging the child. 그 다음에 since 이하에서 하이픈 두 개는 빼주시고, 오늘날 전체적 관점에서의 교실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끕니다. 그리고 만들어내요.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애들을 포함시켜요. engaging. 확신시켜요. Since one learns best when. 한 개의 교육이 최고입니다. When passion and interaction are at play. 뭔가 활동을 할 때 협동과 열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And also addressing the needs of a whole child. 애들에게 덧붙이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의 관점에 대해서. Learning begins with the whole. 배움이라는 것은 시작합니다. 전체에서. 진보, progresses. 진보라는 것은 through to analysis of the parts. 진보라는 것은 각각의 부분에 대한 분석에서 이루어집니다. And finishes full circle with the whole picture. 그리고 전체의 큰 그림으로 끝난다. 뒷내용 버려도 좋은 내용입니다. 음악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전체로 시작해서 뭐 개별로 봤다 다시 이제 전체로 간다. 뭐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퀘이테이션 이후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풀어보자고요. 음악과 문화에 대해서 관계를 찾으랬잖아요. 이 뒤에는 음악과 문화의 관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버려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째 줄을 보고 잘 찾아냈기 때문에 보기를 봤을 때. 음악과 문화에 있어서 음악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교육의 수단으로 쓰고 있고 그 방법이 많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한 내용은 1번밖에 없어요. 창의력과 혁신이 아니라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음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있어서. 그리고 요약을 해서 보면 뭐 이렇습니다. 음악은 문화의 분야에서 한계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교육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먹을 수 있고 갑자기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학습에 대한 내용으로. 그래서 학습은 포괄적 내용으로 시작해서 세분화하고 재포괄을 통해 마무리를 한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다문화적 자료를 도입하는 음악 수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버리셔도 좋아요.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었어. 이거 하고 6번까지만 좀 잠깐 보고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육 번은 그래도 좀 상황이 좀 나아요. 아까 거는 되게 수능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수능적인데 또 수능적이라고 하기엔 좀 쉬웠어. 그래서 아마 이해하시기엔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문장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문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쵸? 하나의 완결된 내용이란 이야기죠. 뭐가 없어요. 바로 앞에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틀렸다라고 하면은
답은 2번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every no sparks a corresponding yes를 해석을 잘못하셨을 거예요. 모든 no, 아니오라는 것은 spark, 불똥을 튀깁니다. 일치하는 yes라는 걸. 아니오가 네와 일치한다는 이야기. 모든 아니오는 네랑 같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면 틀릴 수 있죠. 모든 불똥을 튀기지 않는 것은 yes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주어로서 every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쵸? 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no는 yes랑 일치한다. spark라는 건 불똥을 튀기다. 일치하는 yes를 불똥을 튀긴다는 건 합쳐진다는 이야기니까. 아니오는 내가 된다. 1번. 너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너는 아니오를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정중하게. 그치? 아니오를 할 줄 알아야죠. 항상 내만 하면 안 되죠. 두 번째. 만약 무언가가 반대되면은, no가 되면은, ben이 되면은, 우리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걸, for it. 그거를 원해요. yes를 하고 싶어요. 세 번째. 우리는 종종 attracted, 끌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반대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이상형일 수도 있고, 자기랑 완전 반대 있는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4번. 대부분의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법을. 왜냐하면은 우리는 fear social punishment. 사회적 처벌이 무서워서요. 5번. reason giving. 이유를 준다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to turn disagreement to agreement. 이유를 주는 것은 효과적이에요. 비동의를 동의로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동의해야 되는 이유를 준다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찾아봅시다. no와 yes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no와 yes가 도대체 어떤 맥락인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A quality of the human brain is known as induction. 사람 뇌의 퀄리티, 품질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품질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뭐 캐릭터 혹은 뭐 디벨롭먼트 정도로 봐야 되겠죠. 사람 뇌가 얼마나 발달하는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as induction. 유도. 뭐 귀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유도요.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 말고 인덕션 쓴다라고 하잖아요. 인덕션이 유도라는 뜻이에요. 전기 자기장을 유도해서 불을 올리는 거거든요. 유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How something positive generates a contrasting negative image in our mind. 어떻게 몇몇 긍정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비되는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럼 여기서는 yes와 no를 넘버링을 한번 해볼게요. no를 1번으로 하고 편의상 yes를 2번으로 하겠습니다. 포지티브한 건 보통 yes 하는 거죠. yes가 만들어내요. 반대되는 no라는 것을, 네거티브한 것을. This is most obvious in our visual system. 우리의 시각체계에서 가장 명백합니다. 마침 또 미술 전공자께서 계시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네요. When we see some color, red or black or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나 까만색을 본다라고 합니다. It tends to intensify our perception of opposite color around us. 그러면 빨간색이나 까만색을 본다라면은 이게 우리의 인지력을 강화시켜요. 반대 색깔, 보색이라는 것을. 보색 맞나요? Around us. In this case, 이 경우에 green or white. 빨간색의 보색은 녹색인가요? 이게 이제 색의 삼원색이랑 또 빛의 삼원색이랑 또 다르죠? 빛의 삼원색이 RGB인가요? 색의 삼원색이 RGB인가요? 그건 아무래도
아, 미안합니다. RGB가 있는 경우가 있고 RGY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옐로우까지 해가지고. 근데 뭐가 뭔지 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적어도 블랙과 화이트가 대비된다는 건 확실하죠. 마음대로 넘버링을 해도 돼요. 이걸 2번으로 잡아야 되고 이걸 2번으로 잡아야 되고 그냥 이거대로 할게요. 1번이고 2번이다. 보색이다. 계속해서 어떤 보색 관계를 보색도 대비되는 거다. 대비되는 거다. 대비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비가 우리 인지를 강화시킨대. 대비를 인식하는 것을. 그리고 여기도 generate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As we look at the red object. 빨간 거를 보면요. 우리는 녹색의 후광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대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실제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감히 출제자의 지문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합시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the mind operated by contrast. 마음이라는 것은 작동되어져요. 대조에 의해서. 대조라는 거는 말 그대로 1과 2가 되겠죠. 다른 색으로. We are able to formulate concept about something by becoming aware of its opposite. 우리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generate 할 수 있고, intensify 하고, formulate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뭐 개념, 편의상. 부정적인 게 아닐 테니까 1번이라고 합시다. By aware its opposite.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1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뇌는 계속해서 dredging up this contrast. 반대되는 것을 1 플러스 2라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 1, 2, 1, 2, 1, 2, 1, 2. 1이 있으면 2가 있고 2가 있으면 1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답은 슬슬 나온 것 같아요. 반대시키면 더 하고 싶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that whenever we see or imagine something, our minds cannot help but see or image the opposite 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까지 끌고 간 이유,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어법 때문에. 다른 색으로 합시다. 어법은. 수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cannot help. 다음에 우리가 와야 될 것은 ing라고 항상 외웠습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걸 배워왔거든요. 근데 하나 더 외워둡시다. 이참에 cannot help but 다음에 조동사가 나왔고 help가 나왔으면 help라는 동사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cannot see, cannot help but see면은 그냥 똑같은 겁니다. cannot help ing입니다. seeing이나 but seeing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해서 한다. 만연체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따라서 한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뭐 유의어로서 have no choice but to이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내신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은 있죠. 그러면 상상을 하면은 반대 것 또한 상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긍정이고요. 부정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If we are forbidden by our culture. 만약 우리가 금지당했어요. 다시 또 부정이고요. To think a particular thought or entertain a particular desire. 만약 우리가 금지당했어. 특정한 생각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욕망을 즐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겨야 될 특정한 욕망. 혹시 금지된 것 중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지된 취미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forbidden then entertain a particular desire를 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거. 특히나 뭐 나 이제 종종 옥상에 올라가거든요. 이제 전화할 일도 있고 뭐 담배 필 일도 있고 위에 미술학원 있잖아. 앞치마 입은 애들 담배 겁나 피더라고. 아무 미술을 다 싸잡아서 비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고든 공부하는 애들 뭐 만만치 않게 피지, 더 피지. 다만 뭔가 예체능 말고 체육은 담배 피면 폐활량 안 좋아지니까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 연기, 알코올 이런 거와 좀 밀접하다? 뭐 이런 거를 자조 삼아서 본인들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술을 먹어야 글이 써지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제 전공 말씀드렸죠. 까먹었어요? 아무튼 제 전공 특성상 주변에 판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는 않아. 판검사가 그렇게 흔하게 막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야. 아무튼 이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술이 한 잔 들어가야지 판결물이 써진다고. 조서가 써진다고. 창작은 원래 금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We cannot control this acceleration. 우리는 이 동요를, 마음의 흔들림을 조정할 수 없어요. In the mind, between contrast. 대조들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통제할 수 없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되는 게. 이러한 predispose, 이게 predispose, 미리 우리에게 배분해준다. 우리에게 그냥 알려준다. 던져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뭐 이끌러 가는 거, 유도한다. read 정도로 보면 돼요. predispose는. To think about and then desire exactly what we do not have.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욕망을 생각하게 해서 그 다음에 딱 그 하면 안 되는 것까지 생각하게 한다. 대조되는 것까지 떠오르게 한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1, 2, 1, 2, 1, 2, 1, 2, 1, 2, 1, 2로 가고 있습니다. 대조되는 것 2번이 있습니다. 뭐 대조를 통해서 어떠한 개념을 만들어낸다. 자연스럽게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영화 인셉션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너무 옛날 건가? 2013년인가? 그때 몇 살이었죠?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세대 차이가. 저는 그때 대학생이어가지고 봤거든요. 사람에게 어떠한 생각을 심어주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쉬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저도 그럼 인셉션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쉬시면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유닛 2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빈칸만 주구장창 풀 겁니다. 다만 다시 또 유닛의 시작이다 보니까 좀 쉬운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문제가 같다 보니. 하지만 however your comfort zone is not 빈칸. CJ라고 그냥 적을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아니면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저도 이거 보면서 무슨 단어가 하고 찾아봤더니 안락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뭐 마음에 뭐 편안한 공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안락지대. 이불 밖은 위험해. 여러분들 침대요. 그러면 너의 CJ는 빈칸이 아니야. 네가 컴포트하다 생각했지만 사실 편안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아. 너의 편안한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너의 편안한 것은 유동적이지 않아. 이 두 개는 반대 관계네요. 그렇잖아요. flexible과 fixed는 고정 반대 개념이죠. 아니야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적어봤어요. 보기에서까지 장난치는 거는 별로 안 다룰 거예요. 이건 나중에 대학 가시고 한 2, 3학년쯤 돼가지고 제 전공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공무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왕이면 높은 공무원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저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행정고시라는 건
피셋이라는 것은 7급 공무원 행정고시라는 건 어떻게 보나요? 그때 설명드릴게요. efficient, 효율적이지 않아. comforting, 편안하지 않아. 너 편안하다 했지만 편안하지 않아. 이 두 개는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동떨어진 느낌이고 혼자. 그냥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CJ를 처음 보니까는 여기서도 처음 볼 거란 가정하에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CJ라는 것은 like an invisible barrier around you. 너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래요. CJ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CJ는 그냥 이렇대요. Inside which, if you stay, you feel comfortable. 여기서 일단 어법적인 포인트가 하나가 있네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거든요. inside는 안에 라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relative pronoun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얘들 뒤에 특징이 하나 있죠. 우리 관계대명사의 특징부터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는, 접속사 대과 구분하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이죠?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아니, 불완전합니다. 수능 어법 문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대명사는 앞에 나온 거를 반복할 때 써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반대로도 쓸 수 있고, 접속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접속사의 본질부터 얘기하면 단어는 단어끼리, 동사는 동사끼리, 문장은 문장끼리 앞뒤가 똑같아야 됩니다. 나는 I love money.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자본의 개입니다. and 다음에 갑자기 명사, 단어를 줄 수 없다는 얘기죠. I love money and pretty? 미에 대한 추구는 남녀 공통적인 거니까. 그럼 이때 and pretty라고 했을 때는 money and pretty가 되는 거예요. 명사와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불완전한 이유는 대명사잖아. 그러면 뒤에 앞에 문장이 있었으니까 뒤에도 문장이 나와야만 하는데 그 문장 안에 있는 명사 하나를 합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만 하자면.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일 있으면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우리 전치사를 언제 쓰냐라는 거죠. 전치사는 보어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어법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막 지금 던지고 있죠. 보어와 전치사의 차이는, 전치사구와 보어의 차이는, 보어는 문장 구성 성분에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오형식 문장,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목적, 보어의 관계를 한번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차은우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 웃었습니다. I make her happy. 맞죠? 나는 그녀를 웃게 만들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자, happy가 보어거든요? 미안해. 혹시라도 패드립이 될 수도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길 바래. I make you happy. 난 아까 너한테 차은우 얘기를 했고 넌 웃었습니다. 해피했었죠. 근데 해피가 없으면은 빠져버린 보어가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I make you, I make her. 아니잖아. 이것은 사실이 아니잖아. 보어는 항상 필요한 겁니다.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 형용사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전치사라는 거. 전치사가 써있는 문장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I like money because of 아니지. I like car because of fast. 차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빠르니까. because of로 전치사를 이미 그냥 썼어요. because the car is fast라고 적고 싶었지만. 자, 내가 차를 좋아한다는 사실에서 차가 빠르다라는 사실이 빠진다고 하면 문장의 뜻이 달라지나요? 이유가 빠지면은? 똑같습니다. 그럼 전치사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명사는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대명사로 가져왔다는 이야기니까 전치사 플러스 그냥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해요. 없어도 되는 명사 하나를 날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if you stay 만약 네가 머무른다면 you feel comfortable 이거 명사라고 했잖아. 앞에서 나올 만한 명사가 뭐가 있었어요? comfortable죠. 만약 네가 그 편안한 안전 공간이라는 것에 머문다라면 그 안에 머문다라면 너는 편안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stay가 그러면 여기서 이거 지금 이거를 가지고 낼 것 같아가지고 변형을 한다라면은 stay가 자동사라는 걸 여기서 알아야 된다고요. 자동사는 뒤에 뭔가 추가적인 내용을 쓰려면은 대표적인 거 I run, I go 나는 간다 해서 I go school이라고 I go to the school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자동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느냐를 물어보고 싶지만 뭐 시간 관계상 자동사가요 stay가 유지하다, remain이다,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타동사로 쓰여요. 하지만 사람이 머물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자동사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머물고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건 뺍니다, 영어에서. 좀 이상한 어법이 좀 길어졌습니다. 좀 다 빠르게 볼게요. 이 안에 있으면 너는 편안해요. 보이지 않는 거고요. 이거는 편안하대요. 그래서 컴포트 존인가 봅니다. 그럼 너의 CJ와 너의 자신감이라는 것이 새로운 소재가 나왔네요. 자존감, 자신감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stay outside, step outside 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CJ 밖으로 나오면은 너는 uncomfortable해진 건 당연한 거죠. 이 안에 있으면 편안하니까 나오면 불편해지겠죠. 그리고 네 자존감이라는 것은 confidence, 자신감이라는 것도 fearful,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존감이 내려가진대요. 하지만 CZ라는 것은 이렇대요. 뭐가 아니래요. 딱히 뭘 찾아낼 게 없어요. 여기 안에서. 뒷내용을 봅시다. if라는 거 예시를 주고 있는 거죠. 예시를 줄 때는 주장을 한 거예요. 바로 앞에. 주제를 주고 주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시를 주고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주제가 빈칸이잖아요. 핵심 키워드라는 얘기죠. 주제라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빈칸은 그래서 항상 주제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낼 게 없어. 빈칸에. 만약 네가 계속해서 너의 CZ에 머무르면은 CZ가 슈링크 한대요. 머무르면 머무르면 축소된대요. Filling you with fear of what is outside. 너를 가득 채울 거예요. CZ가 with fear of what is outside. 바깥에 있는 무엇이 됐건 간에 공포라는 것으로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불 안은 CZ니까. And then your confidence reduces. 그래서 너의 자존감 또한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존감 CZ가 줄어들면 자존감도 줄어들어야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네가 밖으로 나가면 그리고 무언가를 하는 거죠. You are fearful or nervous about doing. 네가 무서울 만한 거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자존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은요. 그러면 너의 CZ 또한 expand, 확장한대요. 그리고 너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무르면 축소되고 나가면 확대된대요. 이거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속성.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만약에 플렉서블을 봤으면 글은 잘 봤지만 낫을 못 보신 거죠. 대충 읽으신 거죠. Try something new to expand your comfort zone and increase your confidence. 뭔가 새로운 거를 하래요. 너의 컴포트 존과 너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너의 한계를 축소시킬 거고요. 그리고 네 삶을 낮은 배리어로 뭔가 장벽을 낮게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지대와 자신감이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유동적이니까 늘리기 위해서 자신감을 올리기 위해서 안락지대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은 자존감 확보죠. 새로운 시도를 해서 자신감을 늘려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뭐 if의 조건절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